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아오네요. 하여튼 추운 겨울 또 이렇게 새벽 시간 한번 달려봅니다. 달려보니까 여러분 좋은 하루 잘 시원하게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일들이 좀 많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좀 답답했을 거예요. 안 좋은 악재들, 불행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연말연시 하나씩 터져버리면 사람이 괜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우울해지니까 하여튼 좋은 소식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외롭잖아.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 그 외로울수록 사람을 만나지 말랍니다. 사람을 만나지 마라. 외로울수록. 이 배고플 때는 마트에 가면은 필요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재료를 사게 됩니다. 일을 마친 저녁에 의자를 사러 가면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아무 의자나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서러울 때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으면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위험이 높죠. 배가 고플수록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뭐 허겁지겁 집어먹게 되듯이 이 마음이 굶주린 상태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외로울수록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 마음의 외로움은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 채워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외로움이 사라지고 나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을 때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인연이 될 사람이다. 진짜 인연이 될 사람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소식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 소식이라기보다는 요즘 돌아가는 소식들도 있어요. 요즘 트럼프 리스크, 탄핵, 고환율, 국내 기업들한테는 거의 뭐 삼각파도 쓰나미겠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초유의 삼각 쓰나미에 직면했어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그리고 탄핵 정국의 또 고환율 리스크에 이게 막 겹치다 보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졌다. 제기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트럼프의 그 이기 출범이 맞물려서 불확실성 파고를 극복하려면은 같은 힘들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탄핵 정국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또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 내수 부진의 장기화 그리고 관세 인상 우려에 전국의 그 불안정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떤 위기가 닥칠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탄핵 정국 기업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이슈는 원달러 환율 급등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서면서 기업의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은 현재 그 전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내년 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이죠. 1,400원 안팎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사업 계획을 구상형 기업들은 환율 상승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환율의 변동성과 함께 관세 확대 우려도 큰 부담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매기는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큰 위기 상황이에요. 대기업보다도 환율 예측과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중소기업 중에가 지난해 8월 수출 중소기업 304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보니까 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응답한 기업이 전체 49.3%를 차지했고요. 특히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판매는 내수에 집중해온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환율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또 K뷰티로 그 수출의 날개를 다는 화장품 몇 개 역시 환율 급등 피해가 불가피한데 중소기업들은 그 환율 변동에 대응하더라도 선물, 보험 등 환해지 상품 활용을 통해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은 부재하다고 하죠. 대체로 단가 조정이나 그 원가 절감, 대금 결제 조정 등 그 직접 간접적인 대응에 나서는데 그쳐서 환율이 이제 급변을 하면 고스란히 그 환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거나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즉각적으로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부산의 한 철강 유통업체도 약정된 단가로 납품하는 계약 구조상 원가 상승분을 즉각 제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수입 비용 증가분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져서 매출이 감소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지난 9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환율 리스크 분석 연구해 보니까 제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측면에서 환 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5%의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환차손은 0.3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재계도 내년도에 그 신년사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서 현재의 전국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이제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조속한 국정 안정화가 이제 절실한 거죠. 민생과 관련한 정책만큼은 어떠한 매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다음 달 7일부터 10일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죠. CES 2025에서 AI하고 모빌리티 신기술이 융합된 제품을 대거 공개를 합니다. CES는 미국의 그 소비자기술협회 주관으로 150여 개 국에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IT 전시회입니다. 삼성은 이번 CES 2025에서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 신제품 공개하고요. 그 AI 홈이란 것은 그 제품에 탑재된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죠. 스마트 싱스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AI 홈 탑재 스크린 가전은 9인치짜리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냉장고랑 7인치짜리 터치스크린을 각각 탑재한 비스포크 세탁기하고 건조기예요.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 사용자는 집안이 연결된 그런 가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맵뷰를 통해서 연결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어요. 그리고 AI 음성 비서스 익스비를 활용해서 콘텐츠 검색과 제어, 전화받기, 제품 사용 방법 등의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편리하게 실행할 수가 있죠.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앱으로 그 날씨를 확인한다거나 유튜브나 그 스포티파이 앱으로 영상과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또 가정용 그 히트펌프 EHS 제품을 공개를 했네요. 그 미국 공조 시장에 공략 나서는 것 같아요. 그 EHS는 주거 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인데, 이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서 온수를 만들어 가지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 보일러보다도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 출시 예정인 EHS 제품은 200리터 전용의 물탱크가 탑재된 클라이밋 허브 모노, 벽걸이형 그 하이드로 유닛 모노 등 실내기 2종하고 모노 R32HD의 콰이어트 실내기 한종입니다. 실내기 2종에는 7인치짜리 터치 스크린 기반의 AI 홈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 알면 될 것 같다. 사상 초의 그 대통령 관행된 탄핵으로 인해서 경제 불안정이 또 심화되는데, 탄핵 정국으로 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죠. 저성장 기조와 경기 침체가 이제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서 1조 2천억이죠. 이런 1분의 10분의 1이죠. 그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 나서다 보니까 중국도 지원액을 늘려가지고 추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대만은 TSMC를 앞세워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이외에도 유럽연합하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에 가세를 합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고, 당장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이 AI 칩 그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위기론이 확산이 됐는데, 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은 다른 국가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하지만 주 52시간 그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가 시각체를 보이다가 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정과 시설 지원까지 늦어집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 심사하고 통과와 그리고 산자위 전체위 통과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어요.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외에가 불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는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그래서 서로 이제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 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서 핵심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첨단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재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규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도체뿐이 아니죠. 모든 산업이 다 총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통째로 그냥 미국으로 본사로 이전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뭔가 좀 기업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배려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한다는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대한민국에다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 짓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고려할 것 같은데 좀 답답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